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산 직장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둥이님 채널을 보고 되게 재미있게 영상을 봤거든요. 그 내용인 즉 요즘 회사들에는 이상한 괴인들이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회사에 찾아온다든지 우리 애는 절대 그 회사는 못 보내요 막 이러면서 싸우면서 아이를 회사에 보내지 않는다든지, 사실 이제는 아이가 아니죠. 다 큰 성인이죠. 그렇게 하는 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해도 제가 취업 준비를 할 때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부모님이 따라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서울까지 오가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항상 그 지역까지 직접 바래다주고 면접장 밑에서 기다려주고 그렇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되게 부러워하던 친구가 또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는 부모님의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자기가 스스로 다 해내는 친구였는데, 악으로 깡으로 이제 지방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면접을 받고, 그때마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스스로 그냥 그걸 다 해낸 거죠. 부모님이 항상 태워다주고 면접장 밑에서 기다려주고 면접 보고 나오면 안아주시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부러웠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부모님이 막 엄청나게 케어를 해주셨다거나 이러시진 않았거든요. 다 큰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근데 뭐 상관은 없잖아요. 내가 이제 다 큰 성인이고 스스로 다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친구를 보고 부럽다고 느낄 순 있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마냥 부러워했었던 그 악바리 친구는 공기업, 대기업 다 붙었고요. 부모님이 항상 케어해주고 끝까지 따라다녔던 친구는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큰 회사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한 몇 년 정도 준비를 해서 공무원이 됐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부모님이 면접장에 따라오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보기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인사 담당자면은 부모님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1층까지 막 따라오고 부모님 대기실에서 막 기다리고 막 이러면은 되게 비호감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을 하러 온 거야? 아니면 학교를 입학하러 온 거야? 쟤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떨어졌나? 근데 또 이상한 건 저희들은 또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질 않았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취업 준비를 같이 했었던 입장이었다 보니까 그 모습이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회사를 다녀보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아 보이진 않는다. 썩 괜찮은 그림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같이 일하셨던 분 중에 이 평창동에 사는 도련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부잣집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 그렇지만 제가 그분의 집을 가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창동에 사시는 분이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명문대 출신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아프다거나 급하게 회사를 나오지 못한다거나 할 때마다 늘 어머님께서 회사에 전화를 주셨거든요. 우리 아들이 오늘 아파서 회사에 나갈 수가 없다. 우리 아들이 오늘 출근하다가 지하철에서 토를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내용으로 회사에 자꾸 전화를 하니까 어느 날 차장님께서 따로 불러서 그런 이야기는 네가 직접 해야지 어머님 시켜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따로 얘기를 했었던 사연도 있고, 근데 또 뭐 일은 나름대로 잘 하셨어요. 일은 잘 하셨는데 이제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저는 또 일하다가 만난 괴인 중에 무슨 얘기만 하면은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꼭 회사에서 하는 말,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의 뭐 어떤 공격을 받았다던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의 공격을 받았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런 고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지 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딴에는 이게 동정 여론을 조금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막상 회사 사람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왜 회사에 나왔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결국에는 이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분은. 근데 이런 유형, 막 나 어렸을 때 되게 안 좋았어.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 이러는 거야. 나는 못 고쳐. 약간 이런 사람들, 그 연인이나 배우자를 잘못 만난 사람들한테서도 똑같이 나오는 레파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괴인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특별히 완전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런 괴인들이 요즘 좀 많이 등장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사람들 이해도 잘 되지 않고 거의 가십거리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는.
제가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스타트업 그 경험인데, 스타트업을 다녔을 때 이 갓 졸업한 대학생을 막 갓 졸업한 그런 분들 아니면 휴학생 분들을 막 쓰는 데가 간혹 있어요. 사실은 이분들이 운 좋게 대기업을 가면 정말 딱 베스트인데 안타깝게도 스타트업에 발을 딱 들이게 되면은 이게 천둥 벌거숭이들이 다 모인 곳이라서 되게 총체적 난국이 되거든요. 웃긴 게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남 밑에서 일할 거면 대기업에 들어왔지 스타트업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는 오더를 내리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가 굉장히 팽배해요.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근데 사실 스타트업도 남 밑이죠. 예.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다 남의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굉장히 20대 한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꼬맹이가 타 팀의 다른 부서 팀장님이 40대신데 자기는 팀장의 직급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팀장님한테 팀장님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 제대로 해주실 수 있죠? 똑바로 하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터링이 안 되는 거야, 애기들이라. 그러니까 버르장머리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저는 진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똑바로 하자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뇌가 있나? 근데 명문대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회에 나와서 이제 천둥벌거숭이 마냥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제가 보면서도 참 놀랍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사실 좀 약간 미칩니다. 약간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괴인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또 일하는 것도 이상한 괴 논리를 펼쳐요.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에서 배웠나 봐. 뭐 A군, B군에서 이제 실험군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A 쪽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A그룹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A그룹대로 해줄 사람이 없어요. 스타트업이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그 A그룹대로 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고 자빠진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 친구들은 이제 뭐 체계와 매뉴얼을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시키냐라고 하니까 회사에 돈 없어요? 계약직 못 써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계약직이 없다. 룸이 안 난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인턴 6개월 인턴 있잖아요. 인턴 시켜요 하고 정규직인 경력직이 제대로 일을 해줘야 가능한 일을 인턴한테 시키는 약간 말도 안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구분을 전혀 못하는 애들끼리 이제 모여 있으면은 거기서 또 다른 괴인이 탄생하고 그 괴인들이 그 기적의 논리를 점점 현실화시키면서 굉장히 회사가 엉망진창이 된다. 네. 근데 요즘 회사들은 그런 체계와 매뉴얼이 있는 회사 안에서도 괴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괴인들이 계속 많이 생성되는 회사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스타트업 중에서도 이 경력직이 전혀 없고 신입들만 갖다 쓰는 스타트업을 되게 경계하는 게 대표가 진짜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돈을 제대로 확실하게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이상한 괴논리를 펼치는 웬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그냥 모여 해쳐만 반복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막상 또 일 시키면요 뭐 그렇게까지 잘하지는 못해요. 해도 적당히 까지밖에 못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괴인이 되지 말아야겠다. 꼰대도 돼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저런 기적의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될까봐 좀 무섭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책임감도 많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조금 허드렛 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조금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이 뭐만 하면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러고 부모님이 또 회사에 전화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케어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와가지고 자기 멋대로 굴다가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갈등을 계속 조장하고요. 같이 있으면은 협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닌데 너 왜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해? 약간 이러면서 성급기나 바쁘지 실제로 업무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기적의 괴인들 앞으로도 많이 마주할 테지만 그때마다 빨리빨리 내 시야에서 사라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